4년 전에 2022년 지방선거 때 제가 아쉽게도 1.2% 차이로 1.2%가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봐야죠.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쉬움이 큰 거는 결과는 다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거는. 그런데 매체에서 광진구청장이 처음에는 유력으로 분류하다가 나중에는 당선이라는 도장까지 딱 찍혀가지고 뉴스에 방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따라잡히니까 굉장히 아쉬움과 패배에 대한 여진이 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했고 내가. 어쨌든 결과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선거는 승리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승리한 거고요. 결과가 안 좋고 패배하면은 결국은 다 후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갑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낙선 현수막 달고 마무리했죠. 그러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4년 동안 내 자신을 좀 많이 뒤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도 귀 기울이면서 경청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광진을 갖다가 좀 변모시키고 도약시킬 그러한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현황과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광진이, 우리 구민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변화가 더디다라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광진을 변화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도시계획을 갖다가 혁신시켜서 광진의 변화를 갖다가 일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외형적인 변화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 물러나기 전에 임기 말에 광진형 복지 기준선을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이 복지 기준선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광진 구민들의 삶의 질이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작년부터 지역 순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게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근데 아시다시피 내수 경기, 자영업자들의 매출 이거는 정부에서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간단치가 않죠. 하지만은 꾸준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구청장 재임 기간에 KT 부지 구역 앞에 24,000평을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착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첨단 업무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변역의 동서울터미널, 구역의 KT 첨단 업무 복합단지, 건대역의 건대, 세종대, 더샵 사스티 이걸 벨트화 한다고 그러면은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골목 상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은 그걸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인 변화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도시계획이에요. 근데 도시계획의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이방권만 가지고 있죠. 근데 참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광진구의 중심에 어린이 대공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 대공원 주변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임기 말에 풀었습니다. 역대 구청장들이 그걸 서울시에다가 부단히 노력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어떻게 대공원 주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도 제한으로 묶습니까? 서울시에 어린이 대공원만한 큰 공원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고도 제한에 묶인 데는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로 갖다가 이렇게 서울시를 설득하면은 도시계획에서 그 고도 제한 폐지를 갖다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임기 말에 그걸 해제했습니다. 그 지역의 구이동, 능동 주민들이 대환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재산권이 확보되려고 그러면은 종상향이 뒤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군자역 사거리가 말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군자역에서 어린이 대공원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럼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상업지역, 준주거, 주거지역, 주거지역도 3종, 2종. 근데 이거는 상업지역에서 주거 2종, 주거 1종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원 주변이 고도 제한이 폐지됐지만은 종상향이 뒤따라야 된다. 주거 2종이 주거 3종으로 올라가야지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공원 주변을 갖다가 특성화시킬 수 있다. 특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년 하면은 크게 봐서 화두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이걸 좀 결합해가지고 직주 근접형 청년 자립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사실은 청년주택이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청년들한테 많은 자립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 건물도 이게 청년주택입니다. 여기 2층 여기까지만 근린생활이고 3층부터는 청년주택이에요. 근데 청년주택의 문제가 뭐냐? 주변 시세보다 한 80% 시세로 임대를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80% 임대료가 청년들한테는 버거운 거예요.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은 청년들한테는 그마저도 버겁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우리 광역자치단체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같이 고민해서 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서울시한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지금 AI 관련 로봇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드는 일자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자체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는 내놔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 7기 때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저것도 이제 광진역 랜드마크라고 이제 해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말에 거의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가는데 민선 8기 들어가서 지금 4년 동안 그대로 지금 조금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입니다. 저게 이제 빨리 착공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변정의 동서울터미널, 구의역의 KT 첨단업무 복합단지, 건대역의 건대 세종대 더샵 사스티, 이게 벨트화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 시너지 효과가 지역 발전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가 아주 빠르게 상생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제가 드렸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싸우지 말고 장사 좀 하게 해달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말입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을 때 국민의힘이 5천 시대를 어떻게 열어? 비아냥됐어요. 그런데 5천 시대를 넘어서 지금 6천 시대가 열렸어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시장을 5천 시대에서 6천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장사는 그냥 계속 답보 상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지금 5%, 7%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제가 구청장 재임 중에는 가장 어려웠던 게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시기를 거쳤죠. 그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매할 때 10% 할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광진에서는 페이백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면 사용한 액수만큼 10% 페이백까지 우리 광진에서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골목상거리 어려울 때는 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선순환 체제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는 신뢰이고 행정은 책임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거 때 되면 여러 가지 구호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자체장이라는 거는 거쳐가는 자리도 아니고 연습하는 자리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역량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자체를 맡았을 때 힘있게 구정을 펼칠 수가 있다. 그렇게 펼치는 구정이 구민들 삶에 큰 도움이 된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실효성이 있는 행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진현 복지기준선을 실행하겠다라는 것도 구민 생활의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2022년 제 임기 말에 그 복지기준선을 입안하고 관련 제도적인 기반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광진현 복지기준선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생활이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권력은 건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우리 광진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 구민 화이팅!